안녕하세요. 임경수입니다. 오늘은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돈을 쓸 때 그냥 막 쓰지는 않으시죠? 남자분들 돈 쓰실 때 누구 허락 받으십니까? 아무래도 사모님 허락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바로 이겁니다. 집에서도 작은 돈이라도 돈을 쓰려고 하면은 이걸 어디다가 쓰느냐, 또 이거를 써서 어떻게 또 활용을 할 건가. 자, 이런 부분들을 항상 검토를 하시듯이 창업을 할 때는 사업 타당성 분석 꼭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사업이라는 게, 창업이라는 게 마치 그 생명체와 같아서, 유기체와 같아서 아주 변화무쌍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자신도 사업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면서 정말 내일 모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아마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먼저 좀 한번 검토해보고 예측해보고 또 가능하다면은 분석을 해보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굉장히 시대가 빨리 흘러간다. IT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정신없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시려고 하는 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횟집을 하려고 한다. 혹시 콜레라 파동 들어보셨습니까? 예. 내가 한우고깃집을 하려고 한다. 광우병. 자, 이런 게 뭡니까? 자연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면, 내지는 생긴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예. 안 생기게 할 수는 없겠죠. 예,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업종을 조금 바꿔볼까요? 서비스 업종. 요즘 고객들이 그냥 시쳇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굉장히 많은 걸 원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지 않고 사업을 털커덕 해버린다면, 고객들이 와서 불만을 막 토로해버린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사업 타당성이죠. 예, 제가 여기 깔때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저 사람이 왜 저기다 깔때기 그림을 그려놨을까 궁금하시죠? 자,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들여다보자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머리도 굉장히 아플 겁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추출을 해가지고 잘 정제시키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내 사업의 기회 요인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게 된다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들여다봤더니 법이 바뀌었어요. 예,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나는 그냥 점포를 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요. 예, 소방법이다. 그죠? 환경법이다.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안 하면은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한 위험 요인들도 우리가 한번 추출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사업 타당성 분석의 깔때기 기법이다. 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자연 환경, 신기술의 변화, 제도의 변화, 그죠? 또 자본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 문화 트렌드가 바뀌죠? 또 인구 통계가 변화되죠? 국내 경기 동향 갈수록 좀 안 좋아지고 있죠? 또 산업과 관련된 동향, 정보통신의 발달, 원재재 가격의 변동,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창업자가 하시려고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요인을 내가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캐치하시고 거기서 나한테 필요한 항목들을 추출해내는 부분들이
첫 번째 사업 타당성 분석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창업이라는 어쩌면은 좀 지난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어느 시점에 해야 효과적일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창업은 계획 단계,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사업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계획 단계가 좀 마무리되고 실행을 하기 전에 실질적인 준비를 하기 전에 이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검증해 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획 단계는 우리가 아이디어 창출에서 시작해서 그런 아이디어부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사업 계획을 짜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사업 계획을 짰다. 그럼 이제 내가 사업 계획 짰으니까 나 이제 자신 있게 돈을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하시기 전에 한 번쯤 계획을 짰는데 이 계획들을 과연 내가 잘 짰는가, 혹시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가, 계획 안에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내가 제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혹시 없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사업계획서 상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피드백 하셔가지고요. 사업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수정을 해보시는 작업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는요. 실제로 돈을 마련하고 사람을 뽑고 점포나 사무실을 구하고 이제 액션을 하시면서 실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원을 확보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 사업 타당성 검증 분석의 중요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쭉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 계획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뭔가? 계획 단계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본다. 자, 내가 창업을 하면 어떻게 흐름이 갈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쭉 좀 프리하게 짜시되, 준비 단계는 이제부터 실제 돈이 들어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준비 단계는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하면은 어디까지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얼마나 괜찮은 직원들을 내가 뽑아서 할 수가 있고, 자, 하는 부분들을 요 준비 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도출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실행 단계로 가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고객들한테 만족도 주고 나 자신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실행 단계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업 타당성 분석의 이유에 대해서 그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자, 성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공 요인들이 뭔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성공 요인이 뭔가, 사람인가, 돈을 많이 투자하면 되는가, 아니면 인테리어를 빵빵하게 하면 되는가, 시설을 의리의리하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시설이나 인테리어나 뭐 무슨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덜 중요해도 정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자, 이런 성공 요인들을 검토해 보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요인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 위험 요인들 중에서 내가 그거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겠고요. 자, 그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거. 그것이 곧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성공률을 높이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실행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사업 타당성 검증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창업자분이 야,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업타당성 분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타당성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죠? 방법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세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과연 이 사업은 시장성이 있는 사업인가? 자, 시장성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막연하죠?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시장성은 뭐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시장 규모가 괜찮은가? 아이디어는 참 참신하고 좋은데요. 시장 규모가 작아요. 2억밖에 안 돼요. 또 그거를 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어요. 그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1억이 적은 돈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 규모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아주 크지는 않은 것이죠. 자, 이런 시장 규모라든지, 자, 시장성과 관련된 부분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기술성입니다. 자, 어떤 사업이든 기술이 따르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자, 미용실? 미용사는 기술자죠. 미용과 관련된 기술자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점? 음식점이 기술과 무관합니까? 조리를 해야 되죠. 어떤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와 관련된 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요인들이 가미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 기술성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사업을 하는 데는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저 기술을 담보할 수 있을까? 내가 저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만약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저 기술은 나하고 굉장히 먼 기술이라면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기술성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 번째, 수익성이죠. 1억을 투자했는데 내가 과연 얼마를 벌 수 있나? 한 달에 500만 원 벌 수 있나?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나? 자, 이거를 따지는 부분이 바로 수익성입니다. 그죠? 자, 수익성 분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 막상 해보니 돈이 얼마 벌리지 않아요. 자, 이거는 외부 환경과 관련된 시장이 경제가 안 좋아져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런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창업자가, 사장님이 수익성 분석을 안 하고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라는 것이죠. 자, 이 시장성, 기술성, 그리고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방법과 관련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량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많은 창업자들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얘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들으시고 저 사업 괜찮다고 하더라. 누가 저걸 해가지고 5천만 원 투자했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 자, 좋은 정보입니다. 아주 좋은 정보지만 그거를 정량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20대에 창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회사를,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요. 창업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냐면 방문 교육업을 하려고 했어요. 가가호흡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제 사업을 하겠다 마음 먹고 사표를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판단하기 위해서 엑셀 아시죠? 컴퓨터에. 엑셀을 이렇게 쭉 작업을 해가지고 자, 내가 한 달에 몇 명 정도의 원생, 그죠? 학생을 모집을 하면 얼마를 받았을 때 수익이 얼마가 날까? 쭉 엑셀로 작업을 해봤는데 6개월이 돼도 1년이 돼도 그렇게 큰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라는 수치를 딱 보고 제가 어떤 판단을 했겠습니까? 이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검토했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제가 했던 사업은 제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시쳇말로 돈을 꽤 벌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그 사업을 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자, 정량적 평가.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전문가들을 잘 안 만나신다는 거예요. 자, 전문가라고 하면은 뭐 컨설팅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는 그 창업자가 생각하는 업종에서 가장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의견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문제점이 뭐고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최종적인 것은 의사결정이세요. 예, 어떻게 의사결정할 건가. 이 의사결정은 결국은 창업자의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것인데 이 직관적 판단의 근거는 바로 정량적 평가와 전문가의 조언을 잘 조합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정량적 평가를 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할 때 자, 수원에 있는 후보 점포 2개와 화성에 있는 후보 점포 하나, 3개의 후보 점포를 놓고 조건을 여러 가지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시장 규모가 이 상권의 시장 규모가 어떨까? 경쟁 강도가 낮아야 좋은 거죠. 예, 점포 경쟁력이 높아야 좋은 겁니다. 매출액은 얼마 정도 나올까? 투자 규모는 어떤 게 더 유리한가? 또 고정 비용은 또 어떤 게 유리한가? 제 나름대로 비중도를 뒀어요. 그래서 20점, 10점, 20점 이렇게 뒀죠. 거기에 제가 평가를 한 겁니다. 평가를 해서 쭉 점수를 매겨보니까 겉보기에는 수원에 있는 점포가 훨씬 좋아 보였는데 평가를 해서 보니까 화성에 있는 점포가 훨씬 점수가 잘 나왔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 분석이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성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술성 분석입니다. 자, 내가 어떤 음식점을 한다, 어떤 미용실을 한다, 또 어떤 서비스업을 한다, 아니면은 내가 뭐 IT 업종을 한다,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웹을 개발한다라고 할 때 창업자가 우선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뭔가.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면은 그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어떤 분야의 기술을 내가 획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지는 그런 기술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필요 기술이 구체적으로 잡히셨다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술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거를 꾸준히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내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횟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횟집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냉장시설, 수족관, 그죠? 또 회를 쓸 수 있는, 또 회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조리 인력. 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기술 분석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투자 예측을 이걸 통해서 하시게 되고요. 또 시장 조사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유통업체를 찾아가서 이런 어떤 생선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견적서를 받아요. 견적서를 받으면 원가 계산이 됩니다. 자, 원가 예측을 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보시면은 자, 과연 내가 이런 필요 기술들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인가? 원가는 적절한가? 정도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술성 분석의 중요한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성 분석의 절차입니다. 자, 시장성 분석에서는 첫 번째는 두루두루 시장과 관련된 환경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사업을 했을 경우 내가 얼마 정도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머릿수예요. 몇 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시장 규모라는 건 여기서 나옵니다. 고객 수,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월 내지는 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자, 요거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규모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시장 규모가 15억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매출은 아니죠. 자, 요걸 누가 나눠 먹게 되겠습니까? 경쟁 점포하고 나눠 먹게 됩니다. 경쟁 점포가 10개가 있다. 조사를 해봤더니 10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억 나누기 10 하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시장성 분석의 절차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익성 분석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예측하시죠? 그 다음에 투자 예측하시죠? 그 다음에 원가도 적절하게 판단하셨죠? 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자, 뭐가 나올까요?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매출액이 있고요. 원가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있죠. 네, 맞죠? 자, 매출 총이익에서 지출을 빼면 뭐가 나옵니까?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죠? 영업의 지출을 빼면 뭐가 나옵니까? 경상이익이 나옵니다. 경상이익에서 세금 빼면 뭐가 나옵니까? 최종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내가 1억 투자했는데 최종 순이익이 500만 원이다. 투자 대비 수익률 5%, 월 5%. 좋습니까? 나쁩니까? 적정합니까? 자,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이 바로 수익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기에 내가 처음에 얼마를 투자했을 때 그 투자와 또 사업을 하면서 매출액이 생기잖아요. 자, 이거는 현금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예. 거기서 계속 지출되는 부분들을 빼면 현금으로 남는 거예요. 자, 이 현금이 얼마만큼 계속 순환이 될 것인가. 현금 흐름을 보시는 부분이 또 중요한 수익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3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술성,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네, 시장성이 좋은가 나쁜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성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얼마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하셔라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 3가지만 꼭 기억을 하신다면은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